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 식품의약국은 오는 목요일까지 유한양행의 렉나자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내 31호 신약이자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이 렉나자는 리브리반트와 함께 사용했을 때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30%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호아킨 두아토 회장도 이번 신약 승인 자신하고 있는데요. 이번 신약 승인 과연 유한양행의 기업 가치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취재한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렉나자와 관련된 미국 FDA 심사 결과 늦어도 22일 이전에 나온다라는 건데 일단 업계에서는 승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승인 확률이 높을 것이다라는 전망에 좀 무게가 실린 이유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먼저 이게 우선 심사 대상이다라는 거를 좀 주목해봐야 됩니다. 이 우선 심사는 뭐 신약이 이렇게 승인이 되면은 좀 중증 질환 같은 걸 좀 치료할 효과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대상들에게만 이렇게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 지난해 FDA에서 지금 신약 55개를 승인했는데 여기서 56%가 이 우선 심사를 통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렉나자에 대해서 가능성도 높다라는 목소리 이래서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 경쟁의약품이랑 성능을 비교해서 시험을 좀 해왔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실험 결과도 좋게 나왔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경쟁의약품도 이미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슷한 유한양행도 좋은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요. 자, 그럼 경쟁의약품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타그리소라는 제품인데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올해 2월에 이 타그리소 그리고 이 항암 화학요법을 같이 하는 이런 병용요법이 이 미국 FDA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유한양행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업계에서는 이번에 승인되면 얼마나 돈을 벌 것이냐라고 한다면 일단 마일스톤이 6천만 달러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유한양행에 떨어지는 거는 60% 그러니까 3,600만 달러 정도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님, 뭐 바이오 업계에서 유한양행 렉나자 이 승인권을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네, 뭐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제네릭으로 이제 시장이 커왔고요. 예. 그 다음이 셀트리온이 보여줬죠. 바이오 시밀러로 커왔고 신약 개발, 신약 기술 수출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블록버스터급 신약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몇 개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렉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렉나자가 승인이 된다라면 상당히 큰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다 이제 지켜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단지 이제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이러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목요일 발표가 나온다. 그럼 발표 전후에서 주가는 좀 어떻게 움직인다고 봐야 되나요? 항상 그렇지만은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간 주가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일단 한 번은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이 중요할 텐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벤트가 현실화되면은 파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더 가기 위해서는 자 실제 FD 허가를 받은 것과 실제 허가를 받은 제품을 갖다가 실제로 판매를 했을 때 이 제품이 얼마나 잘 팔리느냐도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이제 허가를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제품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에 대한 매출 추이 여부를 지켜볼 텐데 이 부분 또 한번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기 싫은 사람들은 팔 것이고 이것을 난 될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이런 주가 급락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이 FDA 허가 이슈 이후에도 지금 유한양행을 좀 눈여겨봐야 될 이유들이 몇 개 더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기에 제약 바이오 기업들 수혜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차치하고서도요. 일단 실적을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유한양행 2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약품 사업품 매출은 조금 줄었습니다. 저거는 의료 파업 영향이고요. 보시면 근데 이 생활건강 쪽 그러니까 유산균이라든지 숙취해소음료라든지 이런 수익성 좋은 상품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또 하나 해외 사업 쪽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에이즈 관련 약품 쪽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올해 추가 라인을 증설하는데 이게 올해 말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추가로 볼 만한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는 지금 신약 파이프라인 얼마나 개발되고 있느냐 이건데 먼저 지금 보시면은 임상에 진입하는 파이프라인 늘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당장 이번 분기에 알러지 치료제의 임상 1비상 중간 결과가 발표됩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알레르기라고 적혀 있는 저건데 저게 지금 연내 기술 이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지방간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저건 지금 베링거 인게라임에 기술 이전을 했는데 임상 마치고 이제 내년에 결과 발표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렉나자 병용요법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에 좀 판매 로열티가 또 추가로 발생할 것이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또 하나가 지금 미국 시장 진출할 거잖아요.
건지도 모르겠지만 된다면 네, 뭐 유럽, 뭐 중국, 일본 뭐 추가적으로 시장을 갈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마일스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방간 하니까 솔깃하네요. 정 기자, 오늘 주제 어떻게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사실 유한 킴벌리가 우리 강산 푸르게푸르게라는 캠페인으로 좀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투자자분들이 푸른색을 좋아하진 않으시니까 이 유한양행이 이번 하반기 쪽에 쭉쭉 좋은 긍정적인 소식들 나오면서 좀 빨간불을 켜기를 바라는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유한양행 수익률 붉게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우준 기자 수고했고요. 취재 현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